제가 예전에 당뇨병으로 생활습관 관리 해드렸던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당화혈색소가 안정적으로 7.5% 정도 나오셨어요. 생활습관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6.5 미만으로 맞춰드리고 공복 혈당은 100 미만으로까지도 맞춰드렸던 환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중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인이 마늘을 먹으면 이런 게 고지혈증이랑 혈당이랑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생마늘을 쪄가지고 이제 한쪽씩 이렇게 쪄가지고 은박지에다 포장해 다니면서 이거를 식전에 마늘을 밥이랑 같이 드셨던 분이 계세요.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고지혈증에 베르베린 써보면 어떻겠냐고요. 제 환자분이 질문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또 한결행님이라는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숙성 마늘, 판테틴 이거 두 개도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논문도 있나요? 이 질문 받으니까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그 환자분이랑 마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늘이 정말 흥미로운 식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질문 두 개의 항목 중에서 마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숙성 마늘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고지혈증은 사실 동맥경화 예방을 위해서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는지 연관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고혈압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연관된 질문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개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개인 상태, 내가 이제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또 식습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성 마늘이라는 용어가 일단 저한테 너무 생소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별게 아니라 흑마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선한 마늘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숙성시키다 보면은 흑마늘이 되는데 흑마늘이 되면 폴리페놀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이런 항산화 물질이 증가해서 항산화능이 증가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숙성 마늘이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선전문구만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인 줄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안이든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그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을 선출할 때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를 그 대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한 명 두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신중하게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 논문을 찾아보면서 악마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굳이 필요한가? 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숙성 마늘은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지혈증 개선 효과는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다입니다. 첫 번째 답변부터 좀 김이 세죠. 여러 단일 연구를 봤는데, 여러 단일 연구를 봤을 때는 아예 효과를 못 보여준 연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나마 좀 효과를 그래도 보여준 연구를 봤더니 그 단일 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을 한 경우에 그때는 약간 좀 결과가 파지티브 리절트가 좀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대략 10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10 정도면은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10 정도면은 거의 한 5%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잘 줘봤자 한 2, 3%, 잘 해봤자 이제 5% 정도 카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미미해요.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쓰는 고지혈증 약제가 스타틴이잖아요. 스타틴 썼을 때 얼마나 떨어지냐면
LDL 콜레스테롤이 40에서 60% 떨어져요.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베르베린 있잖아요. 이거 제가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25%가 떨어졌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25% 굉장히 놀라운 수치거든요. 영양제가 25%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공부하면서 놀랐는데 숙성 마늘은 대략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고지혈증 약물 치료를 언제 시작하냐면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때 시작을 해요. 160 이상일 때 만약에 먹는다면 아까 10 정도 떨어졌다고 했죠. 그럼 치료 결과는 한 150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 150 정도 떨어졌다. 이걸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150밖에 안 나오는데 160에 먹어서 150 나오면 하나 마나한 거거든요. 쓰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치료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요. 중증 동맥경화 질환일 때는 목표치가 더 타이트하고 대략 그래도 뭐 중등도 위험군 요럴 때 아주 느슨하게 잡아도 130 미만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 떨어지면은 이거는 쓰나 마나한 약인 거예요. 만약에 뭐 고지혈증 때문에 숙성 마늘을 쓰시겠다 하시면 160보다 훨씬 미만이고 동맥경화가 일단 하나도 없고 약간 이제 약 쓰기는 싫은데 뭔가 좀 걱정은 돼가지고 좀 뭔가 좀 먹어보고 싶은 그런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이제 수치 너무 많이 안 떨궈도 되는 그런 분들 캐주얼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동맥경화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면은 요건 적절한 치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숙성 마늘은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나요? 동맥경화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구 3개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연구예요. 104명이 참가를 했고, 46명, 47명 이렇게 해가지고 46명에게 숙성 마늘을 먹였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추적하면서 심장 혈관 CT에서 칼슘 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동맥경화의 표지자인데 이게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1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1년 기간 동안. 그래서 숙성 마늘을 먹었던 그룹에서는 동맥경화가 20% 정도 진행했는데 숙성 마늘을 먹지 않았던 경우에 대조군의 경우에는 28% 증가했대요. 이 결과가 말하는 건 숙성 마늘을 먹는다고 해서 동맥경화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먹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느려. 그러니까 숙성 마늘을 먹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동맥경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연구입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참가자 숫자가 55명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거의 1년 시점, 354일이니까 거의 1년 시점으로 1년 경과를 보고 추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좀 특이한 게 심장혈관 동맥경화를 보기는 했는데 이거를 그 플라크가 심장혈관의 동맥경화가 성상이 다 다르거든요. 이 성상에 따라서 어떤 플라크는 증가하고 어떤 플라크는 뭐 괜찮고 괜찮아졌는지 그런 걸 좀 나눠서 봤어요. 그게 좀 흥미로웠고 이 LAP라는 플락, 이게 Low Attenuation 플락이거든요. 이게 개선됐다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표를 보면 전체 플라크 볼륨이 이 TPV거든요. 이 TPV를 봤을 때 위약군을 봤을 때 전체 플라크 볼륨이 변화가 없죠. 1년 지났을 때 뭐 살짝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 AGE 이게 숙성 마늘이거든요. 숙성 마늘 먹었을 때도 역시 변화가 없었어요. non calcified 플락이라는 걸 봤을 때 역시 뭐 이제 위약군에서는 약간 증가한 것 같고 그 숙성마늘군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LAP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Low Attenuation 플락인데
이게 숙성마늘군에서 원래 처음에 연구 시작하기 전에 5로 굉장히 증가된 상태였는데 1년 지나고 나서 3.5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칼슘 석회화의 경우에는 양군 다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로우 어테뉴에이션 플락이라는 게 꽤 중요해서 그래요. 심장혈관의 동맥경화를 보면 동맥경화가 처음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아주 석회화가 많이 된 거,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혈관 동맥경화에서 위험한 게 석회화가 덜 된 요런 플라크예요. 요게 아까 보여드린 연구에서 나온 로우 어테뉴에이션 플락인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 요거는 이 노랗게 보이는 게 기름 덩어리거든요. 지방질 기름 덩어리인데 이게 터져서 혈전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라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해요. 다른 연구에서도 보면 이 로우 어테뉴에이션 플라크의 양이 많을수록 이렇게 이 화살표가 이 선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1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위험성이 크다는 건데 무엇의 위험성을 봤냐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로우 어테뉴에이션 플락이 있을 때는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아까 그 연구 결과를 다시 보면 이 중요한 로우 어테뉴에이션 플락,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로우 어테뉴에이션 플락이 어찌됐던 간에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연구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숙성 마늘이 동맥경화를 좀 안정화시킨다. 동맥경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그 플라크를 조금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메타 분석을 보니까 칼슘 스코어, 혈관의 석회화 스코어가 좀 감소된 것 같은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숙성 마늘은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동맥경화 진행 속도를 늦춰줍니다. 동맥경화를 조금 안정화시켜줍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해지는 게 아니 도대체 어떤 기전으로 숙성 마늘이 그런 역할을 가지나요? 하는 부분이 궁금해질 수 있어요. 숙성 마늘이 동맥경화에 어떠한 기전으로 도움을 주는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염증이에요. 염증을 줄여주는 이 CRP 인터루킨 6 이게 염증 지표거든요. 근데 염증 지표가 숙성 마늘 쓰고서 떨어졌대요. 그러면 아, 숙성 마늘이 염증을 완화시켜서 동맥경화에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전은 항혈전 작용이에요. 흑마늘 추출물이 항혈전 작용, 항혈소판 응집 작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여러 연구도 흑마늘 추출물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발생 과정에는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을수록 동맥경화가 잘 생깁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산화 스트레스가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요. 그래서 옥시데이티브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더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더 찐득찐득해져가지고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OXLDL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옥시데이티브 LDL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혈관벽에 더 잘 스티키해서 더 잘 달라붙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이렇게 혈관벽에 침착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백혈구들이 몰려와요. 백혈구.
그리고 특히 마크로파지 중에서 M1 세포라는 게 있어요. 얘가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어, 여기에 지방이 침착된 게 점차 더 커지는 거예요. 백혈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염증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혈소판이 또 들러붙어요. 여기에. 그래서 혈소판이 이렇게 여기 이만큼 이제 혈소판이거든요. 이렇게 막 들러붙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이 동맥경화 발생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때 뭘 하냐면 LDL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 이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 요거는 스타틴을 써요. 스타틴을 써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혈소판이 응집돼서 문제인 거예요. 응집. 그래서 혈소판이 응집이 안 되게 아스피린을 쓰죠.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등의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써요. 그다음에 요 산화 스트레스랑 염증을 조절하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에요. 항산화 성분. 요런 건 뭐가 잡아줄 수 있냐? 식단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많은 지중해 식단 같은 게 항산화, 항산화, 항염 같은 작용을 하는 거죠. 음. 그럼 우리의 숙성 마늘 어떤 역할을 하냐? LDL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는 거. LDL 콜레스테롤 부분은 미약해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은 미약하고, 근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스피린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지는, 얼마나 뭐 아스피린을 비견할 만한 정도인지, 아주 약한지, 그거는 뭐 우리가 아직은 모르죠. 아무튼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산화, 항염 작용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항염 작용이 뚜렷하게 있는 건지 사실 그거 독립적으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항산화 하다 보니까 항염작용이 결과로서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간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거 보면 항염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이 숙성 마늘, 뭐 마늘 해가지고 이 좋은 식재료가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데는 이 네 가지 축에서 이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 요 세 가지 축에 영향을 주면서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동맥경화 환자는 모두 숙성마늘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연구가 동맥경화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동맥경화 관련 논문 두 개를 볼게요. 두 개를 봐서 두 개에서 이제 참가자 조건이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연구에서 보면은 동맥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이전에 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었거나 심근경색이 아니더라도 허혈성 심질환은 심근경색 가기 전 단계라고도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협심증 증상이 있는 사람은, 어, 잠깐만요. 협심증. 그런 사람은 배제했어요. 네. 또 칼슘 스코어가 1000유닛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매우 심한 동맥경화 환자도 배제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타 기저질환이나 기저질환, 출혈 성향 있는 사람은 연구에 참가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참가자의 조건을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영양제, 뭐 약을 썼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사람들은 아예 연구에 참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나 다, 요런 사람들 다 동맥경화 환자잖아요. 동맥경화. 근데 동맥경화 환자도 동맥경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가 안 시켰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동맥경화 환자에서 심한 동맥경화 환자는 이 숙성마늘을 썼을 때 위험성이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텐셜리 위험할 수 있다.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 자, 두 번째 연구는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연구가 막 읽어보면, 동맥경 환자를 실제로 자기네가 포함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두 번째 연구로 또 제가 뜯어보니까 참가자 조건에서 논 CAD, 이 CAD가 코로너리 알터리 디지즈 동맥경화거든요. 심장 동맥경화 환자예요. 심장 동맥경화 환자에서 이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위약군에 2명, 그리고 흑마늘군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연구가 뭐 항혈소판제랑 고지혈증 치료제 유지, 약제를 유지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플라시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항혈소판제랑 고지혈증 약을 쓰는 사람은 2명 있었고 이 위약국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흑마늘 안 먹은 거죠. 그러면 이 아스피린 같은 약이 혈소판 응집 억제제, 그래서 출혈 성향을 높이는데 흑마늘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중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출혈 성향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도 동맥경화 나름이다. 어떤 동맥경화는 아예 위험해서 흑마늘이 안전한지 아예 평가되지가 않았다. 요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동맥경화가 있는데 심한 동맥경화다. 뇌졸중을 앓았거나 뭐 심근경색을 앓아 스텐트를 했거나 그래서 약을 엄청 먹고 있다. 거기다가 흑마늘이 추가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약물 상호작용이나 그 항혈소판제를 듀얼로 쓰게 되는 거에 항혈소판제를 2가지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걸 캐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저는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권고드리는 게 아니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숙성 마늘은 고혈압에 효과가 있나요? 고혈압 관련 연구도 진짜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한 편만 보여드리면 아주 미미한 효과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이런 식이에요. 자, 이 연구에서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수축기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을 봤는데 수축기 혈압이 흑마늘군에서 148에서 140으로 떨어졌대요. 8 떨어진 거예요. 플라시보 위약군에서는 140에서 142 변화가 없었대요. 어, 그러면 이 148에서 140으로 떨어진 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나? 이거를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제 치료 목표량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고혈압의 치료 목표. 고혈압은 120에 80 미만이 정상입니다. 자, 148인 사람 120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고작 140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그럼 이거 효과 있는 거예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 목표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을 약간 낮춰주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치료 목표에 도달할 만큼 효과가 충분하진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동맥경화가 막 이제 시작됐어요.
동맥경화 시작되면은 고지혈증 치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 시작하면은 그냥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만 단독으로 쓰시거든요. 그런 경우, 그러면서 다른 기저질환이 없어요. 그럼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혈압 측면에서는 고혈압 진단 말고 고혈압 전 단계 진단 있잖아요. 고혈압 되기 전. 그래서 고혈압이 확실히 진단되면 약물 치료를 되세요. 흑마늘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 정도에서 내가 좀 생활습관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약물 치료 안 가고 싶다. 약물 치료 안 가게 생활습관 관리하고 예방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써보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흑마늘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자분들, 동맥경화 이제 시작했고, 고지혈증 치료 시작했고, 다른 기저질환은 없고, 또 고혈압 전 단계고, 이렇다. 그런데 내가 생활습관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면서 지중해 식단처럼 건강한 식습관 관리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 굳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드시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중요합니다. 드시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심한 동맥경화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이미 진단받아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쓰거든요. 그러면 약물 상호 반응, 약물 상호작용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요. 그리고 항혈소판 제제 두세 개, 두세 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두세 개씩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출혈 위험성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쓰시지 마세요. 오히려 이거 잘못 썼다가 그냥 부작용만 더 생겨가지고 막, 출혈 부작용 때문에 뭐 응급실 가시고 고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쓰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중에 요거 이외에 다른 조건으로 이제 좀 쓰시지 마셔야 되는 분들은 저는 출혈 성향이 있는 특이 체질이나 질병 있으실 때 또는 출혈을 주의해야 되는 기저질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뭐 뇌동맥류 이런 거죠. 음, 뇌동맥류나 다른 동맥류. 출혈 나면 큰일 나는 질환들이거든요. 이런 거 있으실 때 또는 간 기능,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임산부, 수유부 등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항혈전 작용이 있잖아요. 항혈소판 작용이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서 내시경 검사, 검진하시기 전에 내시경 하면 조직 검사할 수 있잖아요. 조직 검사하면은 출혈 위험성 높아질 수 있으니까 내시경 검사 전에는 충분한 기간 끊으셔야 되세요. 사실 아스피린은 연구가 많이 됐어요. 아스피린은 1주 중단하면은 혈소판 기능이 정상화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끊어야지 이 혈소판 기능이 정상화되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연구 결과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끊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연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 기간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일주에서 뭐 한 달까지도 좀 충분 기간 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관련해서 지중해 식단 같은 건강한 식단 하시면 굳이 흑마늘 드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중해 식단 제가 그 동영상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큰 사람들에 대해서 지중해 식단을 했을 때 예방 효과가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방 효과가 있는 이유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쓰면서 여기에 폴리페놀 정말 많이 다양하게 들어있고 또 향신료를 많이 쓰거든요. 지중해 식단에서. 근데 그 중에서 마늘이 이미 중요한 식재료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늘 말고도 다양한 향신료를 써서 항염, 항산화 작용 있는 식재료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식단이 지중해 식단처럼 건강하다. 내가 항산화 식재료를 많이 쓴다. 그러면 굳이 저는 뭐 그 흑마늘, 숙성마늘 이런 걸 영양제로까지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의 숙성마늘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건데 도움이 딱히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약 여러 가지 이미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이거 쓰실지 마실지 결정하세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